제가 목포를 가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공부하러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 인천 노년인가 인천 쪽에 가니까 고2짜리가 공부하러 왔습니다. 요새 추세는 그 학원마다 고등학생이 이렇게 하나씩 와서 이제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 인천 쪽에 있는 아이는 그 공부를 뭐 잘 못하는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너 대학 가려면 할 수 없이 뭐라도 하라고. 그 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그 가서 이제 그 공부하라고 보낸 것 같아요. 그 제가 가르친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최연소 그 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걔는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던 애입니다. 근데 학원 나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나니까 주변에서 이제 뭐 딸내미 같으니까 막 예쁘다고 막 그러주고 또 하필 또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지만 걔한테 복이겠죠? 그 잘생긴 남자아이가 그 한 두세 명 있었는데 그 오빠지우니까 걔가 그 오빠가 너무 잘해주니까 갑자기 거기에 동기 유발이 된 거야. 저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막 열심히 공부한 거야. 학교 성적은 그 바닥이고 학원에 나서 공부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이거 합격을 딱 했습니다. 1년 만에. 그래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특차로 갔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그 이해찬 시대에 아마 그랬던 시대인데 하나만 잘하면 간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 잘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수시 모집이 85%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좀 못해도 등급이 좀 얕더라도 자격증만 하나 따면 웬만한 다 갈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 모르게 걔는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를 워낙 못해갖고 그 엄마가 이제 그 학원에서 자격증을 땄는데 전년도에 그 시집이나 보내려면 시집 가려면 그거 엄마는 알잖아. 분명히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 중에 뭐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자격증 하나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 딸내미 이제 보낸 거예요. 그게 잘 맞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 그 학교 공부에는 뭐가 없다 하더라도 취미가 없다 하더라도 이 또 부동산에 취미가 안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 다니시기 심심하시면 애 데리고 와서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거 모르는 일이니까. 자, 그럼 아까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1월달, 2월달은 이제 그 4번만 수업하겠습니다. 1월달 2번 하고 3, 4월달 2번, 4번만 하겠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이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아까 이런 얘기했죠. 단계적이라는 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3, 4월 달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할 테니까 이거 몰라도 아무 소용없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하는 겁니다. 점유. 근데 만약에 요즘 시대 때 요새 구조조정하고 막 그러는데 자 여기서 부산 가서 근무하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부산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갑자기 황당하잖아요. 지금 때려치지 않고 부산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대항력이 상실했는데 이사 가버리면 요건이 하나 상실되죠. 그럼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럼 이사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돼요. 그 본인만 주말부부 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근데 이제 자 문제는 뭐냐면 민법 몇 조가 621조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다.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게 규정이에요. 그럼 이 규정의 특징이 뭐냐면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그랬으니까 집주인이 등기해주겠냐는 얘기. 등기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서 자 만약에 채후에 존속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 가서 뭐하라는 얘기예요.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그 명령에서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자 주택 임차권이라고 하는 뭐예요? 임차권. 왜 뒤에 설정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계약이 아니라 촉탁에서 오는 거니까. 그럼 이런 등기를 마치면 모두 이렇게 우선 변제 효력도 있고 모두 유지가 돼요. 이거 대항력도 유지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 민법에 의해서 만약에 집주인이 착한 집주인이 해줬어요? 이거 등기해줬어요. 그래서 1번 주택 임차권에 설정 등기를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건물도 등기하니까 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미 대항력이 있었는데 뭘 해야 되니까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하는 거예요? 유지시키는 거야. 그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집주인이 나쁜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갖고 주택임차권에 등기 명령한 거는 우선 변제까지 생기는데
그냥 착한 집주인이 동의해줘서 등기한 건 뭐만 있다면 대항력이 있다면 형평이 안 맞죠? 그래서 그걸 일치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기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민법 뭐에 의한 민법 규정에 의한 이 민법 규정에 의한 뭐예요? 규정에 의한 이 등기부상의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뭐가 있다고 우선 변제 효력이 생긴다라고 뭐예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정해 있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거 처음 듣고 이해하라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1월달, 2월달 이거 공부하고 3, 4월달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하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걸 다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이제 수업 듣다가 앉아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그 공부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하여튼 요번 1월달하고 2월달은 4번 수업을 하고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 4할 때 거기다 조금 더 이제 살 붙이고 5월달에 이제 좀 쏟아붓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7, 8월 때 문제 할 때는 다 가지 다 쳐내고 이제 뭐만 정말 나을 것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워낙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민법 하기도 바쁘고 학개론 하기도 바쁘고 공법 하기도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이거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해봤자 소용없고 왜냐면 그 60점 맞으면 합격하는데 그거 점수 남아도 소용없어요. 줄 데도 없어.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해서 기본적인 점수만 딱 맞아서 아주 짜릿하게 합격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는 게.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21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특기 문제점인데 거기는 중복돼요. 뒤에 또 볼 거니까 넘기세요. 자, 22페이지 뭐예요? 쌍가루 7번에 보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부린 적 있죠? 공신력 부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둡니다. 그것도 가장 기초예요. 기초니까 하여튼 민법과 뭐예요? 등기법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아는 게 일단 그건 뭐 이해해 두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절대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신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우리가 민법 물권을 배우게 되면 뭐예요?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자, 공시의 원칙은, 자,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뭐로 나눌 때, 동산하고 부동산이라고 구별할 때 앞에서 배웠습니다. 동산은 뭘 통해서? 점유를 통해서 뭐 할 것이고, 공시를 할 것이고.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권리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공시한다. 근데 뭐는 이 부동산은 뭘 통해서 등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공시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준말이냐면 공시한 것을 뭐 했다는 게 이거 신뢰했다의 준말이다. 그리고 공시했는 것은 뭐예요? 동사는 점유,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정한 권리자가 공시한 것은 뭐예요? 그걸 신뢰했다는 건 아무런 공신의 원칙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권리자가 공시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권리자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만약에 자, 만약에 여기 지금 뭐예요? 금능력 앞에서 어떤 젊은 친구들이 갑한 데에다가 액세서리를 놓고 판다 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에 지나가다가 쟤네들 도둑놈 아니야? 그런 생각해요. 예쁘면 사요. 예쁘면 사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무권리자가 공시한다고 생각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사는 이 공신력을 그대로 뭐예요? 이거 인정해요. 동사는. 이거 인정한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이 문제예요. 부동산이.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예요. 그럼 얘를 믿고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 얘도 진정한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얘 믿고 뭐예요? 병에 돈 주고 샀어요. 여기에는 공신력이니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 믿고 샀으니까. 문제는 얘가 뭐예요? 얘가 지금 김사기, 얘가 김사기. 얘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얘가 갑하고 아무런 못 없이 아무런 뭐예요? 실체관계 관계도 없이 얘 몰래 공문서 유지했죠? 그럼 얘가 이제 무권리자예요.
아까 위조가 유효라고 하는 것은 김사기가 아니라 계약을 맺고 등기하러 갈 때 서류가 좀 미비하다. 이따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칙은 절대 무효예요. 그러니까. 얘 믿고 샀죠? 그럼 얘 믿고 샀을 때 얘가 이 등기를 뭐예요? 공시해 놓은 걸 국가가 공시해 놓은 등기를 믿고 근데 무권리자죠? 이걸 신뢰하고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할 건가 말 건가 이제 그 얘기지. 자 보세요. 그러면 얘를 인정하면 얘가 난리가 나. 원소유권자가 이게 무슨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자기 거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근데 얘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얘가 문제가 돼. 왜 선의삼자잖아 얘. 얘 적금 타서 한 20년 적금 타고 집 샀는데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난리가 나죠. 근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 뭐예요? 사회보증제도도 잘 되고 돈이 많으니까 얘 취득을 인정해줘. 근데 얘한테 보상을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얘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얘는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있다. 이게 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형사상 책임. 그죠? 그럼 이제 민사 문제가 남죠. 민사 문제가. 그럼 얘가 이제 찾아갑니다. 사기야. 너도 해도 너무하지. 내가 적금 타서 집 샀더니 이게 무슨 난리냐는 얘기예요. 너 손해배상 해달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 사기가 그 소리 듣고 네 알았습니다. 제가 형기만 치고 나가면 손해배상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한다. 얘는 이 엄동설안에 배를 열고 째라 한다는 얘기죠. 그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는 얘기. 어떤 거 사면 안 되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노인 양반이 딸만 9이야. 근데 어디서 주워 왔대. 주워 온 거에 나갖고 온 거예요. 나갖고 온 거지. 그 아들 하나 데리고 와. 그러면 그 아홉 명의 위에 있는 딸들은 뭐예요? 그 딸들은 가진 구박과 뭘 당하면서 뭐예요? 나중에 커서는 그 우물에 침 뱉고 다시는 여기 안 오겠다고 막. 그래서 그 시골에서 떠나서 뭐 옛날에서 무슨 뭐 구로공단 있고 막 그런 시집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근데 다시는 고향을 안 찾을 것 같더니 갑자기 어느 날 뭐예요? 봄바람에 무슨 소리가 들냐면 우리 동네 옛날에 5원도 안 되는 땅이 갑자기 뭐 개발반에 무슨 100만 원으로 됐대. 그럼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거? 열 받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데려온 그 이복 동생애가 누나들 도장을 다 위조해서 아버지 사망한 다음에 내 거다라고 그 많은 땅을 다 자기가 가지고 처벌하는 거야. 에? 그러면 그 아들내미가 이복 동생의 아들내미가 위조해서 상속 등기하는 거 사면은 소유권 취득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된다. 그 위조당한 그 누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 누나야.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거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 얘기 지금. 그럼 우리나라는 이걸 예외를 인정해요? 예외를 인정 안 해요? 절대 예외를 인정 안 해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자, 민법 108조라고 하는 조문이 뭐가 있냐면, 둘이 짜고 하는 걸 통정의 의사라고 얘기해요. 통정의 의사에 의해서, 자, 그 통정의 의사 표시한 물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르는 선의삼자는 뭐예요? 보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보호가 되는 것은 공신의 원칙에 의한 보호이다. 그러면 틀려요. 왜? 우리나라는 뭘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선의삼자와 보호규정이라는 얘기지 공신의 원칙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 문제 답으로 뭐가 나왔냐면 이 지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게. 뭐가 나왔냐면 자,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제한적으로 나와요. 제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났어요. 자, 읽어보셨죠? 누가? 대법원 판례는 제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지문을 가만히 봤을 때 이게 O예요, X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O, X예요? 이게 O예요, O. 절대 인정하지 않으니까. O라는데 여러분 X라고 하려다가 중간에 멈추지 말고 절대 뭐라고 이거 뭐예요? 이거 맞는 말이다. 아니죠? 에? 인정하는 게 있다 그랬죠? 맞긴 뭘 맞아요? 이거 뭐라고? 이거 틀린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절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읽다 보면 무슨 말 때문에 속아 이거 잠깐만.
이것 때문에 속아. 자꾸만. 속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도 속으신 분은 정말 내가 이제 계속 1년 동안 공부해 봤다가, 정말 모르는 게 있으면 본인 생각 찍으라고 아닌 거 찍으라고. 그게 확률이 높습니다.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높으니까 절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구미에 맞게 해요. 구미에 맞지 않게 해요. 절대 구미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꼭 뭘 생각하고 공신력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머릿속에 뼈대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어떠한 것도 속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외워야지만 사실 이런 문제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그건 착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내는 문제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걸 실수하는 사람이 뭐예요? 징그럽게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절벽에서 이제 떨어져요. 근데 어디에 나뭇가지에 이 사람이 걸렸어. 그럼 절벽에서 떨어지던 나뭇가지에 걸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떨어져다가 나뭇가지 걸린 사람. 여러분 생각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뭐라 하냐면 덜 떨어진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덜 떨어진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 이런 건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걸린 사람이란 얘기, 이런 사람들은. 이해됐죠, 이제? 절대. 자, 거기 써놓으세요. 거기다. 자, 22페이지 맨 아래에다가 뭐라고? 예외 없다. 써주세요. 예외 없다. 예외 없다. 그래서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성격상 잘 속는 사람은 거기 써놓으세요. 속지 말자. 꼭 써놓고 절대 틀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24페이지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자. 등기의 종류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기능상, 대상상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 효력에 의한 분류, 형식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다. 자, 그래서 등기의 종류, 이렇게 등기 종류에 대해서 보자. 등기 종류. 자, 종류. 몇 가지로 나눴다고?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뭐라고? 기능상 뭐예요? 기능상, 대상상 분류, 이렇게 분류를 하고. 두 번째,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옵니다.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식에 의한 분류죠? 세 번째 뭐라고? 형식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옵니다. 형식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 이렇게 구분합니다. 내용.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능상 분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능상 분류는, 자, 만약에 뭐예요? 거기는 뭐라고? 부동산 표시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 부동산 표제부의 등기죠? 사실의 등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의 등기는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철근이죠, 철근. 철근 콘크리트니까 철근이다. 그 다음에 갑굴구는 뭐예요? 권리의 등기예요. 이렇게 권리의 등기다. 권리. 자, 이렇게 구별한 실익은 뭐냐면, 뭐 나중에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등기부할 때 하겠지만, 이 실익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보게 되면 이 경로당 노인정이 있죠. 그 노인정은 아파트 사신 주민 중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노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건물이잖아요. 그럼 노인 양반들이 공통적으로 나와서 노는 데인데 누가 팔아먹으면 돼야 안 돼요?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팔지 못해도 아예 뭘 두지 말자는 게. 갚고 그런 거. 괜히 그거 갖고 은행에 저당 잡힐지 모르니까 아예 을구도 두지 말자는 게. 그래서 건물이니까 뭐예요? 표제부만 하나 놔두고 갚고 이거 두지 말자. 그래서 이걸 나눌 때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나라는 뭐만 이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가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그래서 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 나중에 등기부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자, 25페이지에 효력에 의한 분류하고 종국 등기하고 뭐예요? 2번 뭐라 했어요, 이거? 예비 등기 이렇게 두 개를 나눴죠? 그래서 25페이지에 뭐 효력에 의한 분류. 하나는 뭐라고? 1번 무슨 등기? 종국 등기. 하나는 뭐예요? 종국 등기. 또 하나는 뭐예요? 예비 등기죠? 예비 등기. 자, 그러면 종국 등기는 물권 변동이 생기는 등기고, 예비 등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등기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다시피 종국 등기의 반대말은 예비예요. 그러면 이 가등기의 반대말은 종국 등기 중에 뭐라고? 이거를 본등기라고 얘기해요. 여기 구별하는 거 이렇게. 참고로 한번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가등기는 뭐가 아닌 거? 가등기가 아닌 건 다 종국등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존등기, 이전등기, 뭐 말소등기 다 있죠? 그런 게 다 종국등기예요.
그 가등기는 이제, 가등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에서 이제 어려운 게 다음 주에 이제 등기부 배우려면 그 아파트 구분건물 등기부 있죠? 그게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몇 번 들어야 되니까 적어도 한 3번은, 최소한 3번은 들어야 되고, 많게는 뭐 5번 정도 해야지만 이게 감이 생기고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부지런히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근데 꼭 뭐예요? 모르는 사람은 난 이해 안 하면 못 넘어간다고 꼭 공부 못한 사람이 어디만 시커매요, 책이. 이 앞에만 시커하죠? 왜 못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몰라도 계속 동영상 보면서 계속 넘기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알 때까지 계속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쳐놓은 데만 중요한 것만 그거 자꾸만 반복적으로 내 눈에 익히라고 자꾸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원 가게 되면 어떤 분은 뭐예요? 꼭 무슨 철문을 쓰시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보여, 그게. 내가 아무리 떠들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가다가 그 철모에서 그 삐져서 옆으로 나가. 그래서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 그 철모를 벗을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하여튼, 꽃피는 춘삼월이면 그 날씨도 더운데 철모까지 쓰진 않았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제가 제 입에서 거의 어떨 때는 3,000번을 얘기합니다. 3,000번.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3,000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믿는 게 뭐냐면, 머리도 양심이 있지. 몇 번 듣는데, 3,000번 듣는데, 그걸 이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가등기는 예비적인 등기예요. 맛만 보자는 게. 뭔가 맛만 보자는 게. 그럼 이런 얘기예요. 누가 갑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을이라고 하는 조카하고 뭐예요. 이거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거 계속. 이거 하여튼, 1,000번을 얘기할 거예요. 1,000번. 계속 이해될 때까지. 그럼, 자, 이 아저씨가 조카한테 계약을 체결하기를 뭐라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야, 네가 올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공인중개사 합격을 해서 나한테 빌려다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는 얘기? 집 주겠다는 얘기, 집을.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시험에 붙으면 장차 이 갑한테 뭐예요? 나중에 이전등기 받아야 되니까 이 계약상 조건이 있으니까 시험에 붙어야 되니까 자, 이 사람은 시험에 붙기까지 뭐만 갖고 있냐면 나중에 나한테 뭐 해달라고? 소유권 이전등기 해달라고. 그죠? 자, 요구하는 뭐라고? 자, 소유권 이전등기 이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그 청구권은 요구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의 채권이죠. 자, 그럼 등기는 물권 변동을 등기하라 그랬죠? 채권 등기하라는 말은 없죠, 법에. 근데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 맺고 이렇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을은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렇지. 아저씨가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나한테 약속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나 달라. 그러면서 이 갑은 뭐라고 얘기해? 미안하니까 술 한잔 먹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하다. 내가 뭐 술 한잔 먹고 술 먹고 햇소리 했다고 생각하라. 그게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친척간이니까 뭐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것도 아니라는 게 그냥 끝난다는 게. 그래서 이 법에서 을이 갖고 있는 이 채권을 뭐 해주자는 게 보호 좀 해주자는 게.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예요? 임시적으로 하는 임시가짜 가등기. 진짜 등기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 갑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조카 을한테 뭐 해준다는 게 조카가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뭐 해달라고 소유권 연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청구권 있죠? 이 청구권을 뭐 하자는 얘기예요? 보호하자. 그러니까 등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다 뭐 붙이자는 얘기예요, 이거. 임시가짜 없이 임시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소유권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거. 갑이 계속 소유권자. 이건 채권이니까. 임시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런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뭐라면, 야, 내가 집 5천 싸게 해줄 테니까 사라는 얘기야. 갑자기 병이, 흥미가 이끌려. 그래서 한번 등기부를 딱 보니까 뭐가 됐어요? 가등기가 돼 있죠? 갑자기 열이 받치는 거야. 나쁜 자식. 그래서 가서 따지는 거야. 자식아, 너 왜 나한테 뭐해? 집 한다고 해놓고 여기다는 조카한테 가등기 했는데 너한테 집 하냐는 얘기야. 죽이는 사람이 싸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갑이 차분하게 뭐예요? 이 병한테 사랑한 친구 병아, 야, 얘를 봐라는 얘기야. 네가 얘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지만 얘가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냐는 얘기예요. 얘가 12살 때 길라민에 콩밥 불질러갖고 콩 까먹고 14살 때 뭐예요? 복라민에 개 꼬실려 먹고 이런 애가 어떻게 붙겠냐라고 얘기하니까 병이 뭐예요? 걔 성장 과정을 지켜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왜?
도대체 얘는 공부해서 뭐 시험에 합격할 애가 아니야. 라고 이제 병이 판단하니까, 아,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 받았다는 얘기니까.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진짜 얘가 10월 29일 날 시험 봐서 뭐예요? 떨어지면 이등기 뭐 하면 돼, 이거? 말씀하면 돼요. 얘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조건을 뭐예요? 성취하지 못하고 뭐예요? 자, 시험에 떨어지면 말씀하면 되니까 병의생 할 때 얘는 합격할 애가 아니야. 근데 이 을이라는 친구가 뭐예요? 파주의 세름에 와갖고 일단 눈썹을 밉니다. 머리도 밀고 그래갖고 그냥 공부해서 붙었어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 세상에. 아니 왜냐면 밀려도 붙는 판에 밀렸어도 붙는 판에. 그래갖고 얘가 붙었다는 게. 그럼 붙어갖고 나중에 이제 뭐 했다는 게 이거 소유권 등기했죠. 그럼 이제 진짜 이제 물권 변동이 됐으니까 진짜 이전 등기 했으니까 이 가등기 역할은 뭐냐면 뭐만 지키고 있었던 거야 지금. 순위만 보존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얘가 이제 2번을 순위를 가지니까 얘보다 선순위가 됐죠? 이등기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한다는 게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가등기가 돼 있는 건 모르잖아. 그게 어떤 적인지. 그러니까 그거는 건드려보는 게 나아요? 안 건드리는 게 아예 나아요? 안 건드리는 게 낫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뭐 때문에 이 조건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권 변동과 상관이 없는 가등기 빼는 걸 다 뭐라고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종국 등기를 얘기하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형식의 분류 이게 중요해요. 다음 장면 26페이지. 그 벌표를 크게 둡니다. 3번 옆에다 별표를 크게 해두시고. 자, 26페이지입니다. 별표를 크게 해두시고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주.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자, 별표를 크게 해놓고 보자는 게. 자, 그러면 1번에 뭐가 나오냐면 주등기라고 하라고 써있죠. 주등기 써있죠. 주등기. 뭐라고 써있다고? 주등기라고 써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부기등기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만들 때 자, 등기부 표제부 갖고 이걸 만들 때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이렇게 1번, 2번, 3번 있죠?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걸 우리가 주등기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주등기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죠? 그런데 만약에 주등기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이해해 보자. 주등기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물구에 물구에 이런 식으로 1번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 얘기죠? 설정 등기. 뭐 예컨대 김구라예요. 저당권자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순위권자가 있어요. 이순위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김재동이에요. 자, 김재동. 그럼 만약에 이경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구라의 1순위를 이전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부기등기라고 하는 자체가 없으면 주등기로만 해야 되니까 여기다 뭐라고 이거? 3번 1번 저당권을 뭐 한다니? 이전등기 맞죠? 누구라고? 이경규입니다.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3번은 2번보다 후순위죠. 그럼 받아봤자 얘보다 후순위죠. 그럼 바보 같은 짓 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1번을 그대로 받으려면 1번의 새끼가 돼야 되니까 부하가 돼야 되니까 뭐라고? 1-1번 이렇게 받잖아요. 1-1번. 그래서 이렇게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이는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는 얘기예요. 이게 부기등기다. 그럼 이 부기등기는 이렇게 뭐예요? 그 1번 순위를 유지하든가 아니면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자, 땅은 충청도에 있지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파주로 이사 왔어요. 자, 보자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파주에 살아. 근데 등기부는 어디로 있어요? 서울로 돼 있죠? 그러면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는데 자, 이 소유권자의 이 명의자, 우리가 이걸 등기명의라고 그래요. 등기명의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만약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갔죠? 저도 부동산이 있으니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죠? 그런 거 우리가 통틀어서 자,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한다는 게 등기명인이 이렇게 얘기한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뭐라고? 등기명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명인의 표시가 이제 뭐예요? 자, 파주로 이사서 일부가 불차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일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에 주소지 일부니까 일부가 후발적. 이게 변경이에요, 변경. 자, 그러면 이 아래 이 아래. 왜? 소유권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표시를 바꿔놓는 거예요, 표시를. 그래서 이게 1-1번에서 그 이등기의 동일성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주소지만 바뀌었다고. 그러면 1번 등기 뭐라고? 명의인
무슨 등기라고? 표시 변경 등기 한다. 변경 등기. 원인을 뭐예요? 정거라고 이사를 정거라고 써요. 나중에 한 몇 년 있으면 이것도 아마 한자씩 일본어식 표현이기 때문에 바뀔 거예요. 이사로 바뀔 건데 아직은 정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뭐예요? 경기도 파주시 뭐예요? 파주시. 자, 파주시. 금능동 100번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만 지우는 거예요. 일부만. 이게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예요. 이게 부기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 주등기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시만 바꾼다든가 뭘 하기 위해서? 순위를 이전받기 위해서. 순위.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자, 부기 등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27페이지 위에 이게 써 있죠? 부기 등기란 그 자체로는 독립한 순위 번호를 갖지 않고 자, 주등기 또는 부기 등기의 순위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써 있죠? 주등기 또는 부기 등기의 순위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였어요. 이렇게 가지 번호를 붙임으로써 그 부기 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을 알 수 있다 써 있죠? 자, 그러면 주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이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어디에다가 부기 등기에도 가지 번호 붙인다고 써놨죠? 그게 뭔가 보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얘기다.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들내미가 똑똑해. 그러니까 이제 아들내미가 이제 엄마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3살도 안 된 아이가 엄마 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 왜 엘리베이터는 발음도 잘 안 나오는 어린애가 엘리베이터는 0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더라.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뭐예요? 일자 다음에 왜 빨리 지하로 안 내려간다 가슴 답답하게 생각했지 0이란 생각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아들내미가 3살도 안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니. 아, 그런 애 있잖아. 그 송유군이라고 그 물리학 천재 뭐 그런 애도 있었죠? 걔는 8살 때 그 서울랜드에 가서 이 바이킹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바이킹. 이 바이킹을 8살 때 타면서 그 함수의 기울기를 깨우쳤답니다. 남들은 뭐야? 올라갈 때 오바이트 나올까봐 이거 숨지기 바빠 죽겠는데 걔는 거기서 함수의 기울기. 아, 그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보통 한 우리나라에 그 얘를 가리키는 물리학 교수가 그러는데 이런 애들이 전국적으로 200명이 넘는데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대. 그런 애들이. 응?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애들은 뭐예요? 오래 살아요?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아, 일찍 죽어요. 머리가 좀 복잡해서 일찍 죽어요. 근데 우리는 왜 뭐예요? 오래 사냐면 우리는 공부다가 이렇게 딱 들죠? 머리가 개운해. 우리는 눈만 아프지 머리는 개운해. 그럴 때 그냥 보려고만 하지 머릿속에 외우려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항상 눈만 아파. 이제 조금 있자 한 4월 달에 이제 꼭 병원 한번 가야 됩니다. 왜냐면 눈이 막 아프고 쓰리고 눈이 심심해서 병원 가면 의사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노안입니다. 꼭 한번 들어야 돼 이제. 노안이도 꼭 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미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부동산을 이제 누구한테 친구한테 팝니다. 얼마에? 5억에 판다 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환매 특약을 해요. 도로 팔아달라 특약을 맺습니다. 특약을 맺는데 자, 다시 얼마에 팔아달라고? 5억에 팔아달라고. 이 환매 계약서를 이제 갖고 있다는 게 누가? 갑이. 무슨 계약서를? 환매 특약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자, 그러면 도로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환매는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채권은 사람과 사람, 특정인이 특정한테 요구하는 뭐예요? 자, 그 권리니까, 채권이니까. 문제는 그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뭐 했어요, 지금? 부동산을 5억에 팔았습니다. 팔았죠? 여기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만약에 3억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걱정을 안 해. 왜? 계약을 뭐로 했으니까? 5억에 도로 팔기로 했으니까. 그 환매가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집값이 반대로 올라가 보니까 우리 갑자기 무슨 열이 무슨 삘이 꽂혔는지 뭐 했어, 이거. 부동산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맺은 사람한테만 요구하지 이 새로운 소유권자 제3자한테 야, 갑이 뭐예요? 병아, 나한테 뭐라고 계약서 보여주고 도로 팔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항력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항력이라는 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 그게 대항력이 없는 거야. 어? 항상 채권은 누구한테만? 계약 맺은 사람한테만 주장한다니까. 제3자한테 주장을 못해. 그게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항력이 있으려면 등기하라는 게 등기. 제3자한테까지 자기 권리 주장하려면 계약 맺은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면 뭐라고? 등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게 2-1을 이렇게 쓰죠? 이게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하래. 뭐라고? 환매 특약 등기를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누가 이 을이 뭐예요? 제3자한테 뭐 했다 하더라도,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갑은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얘한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 도로 팔아라 주장하는 거야, 이거. 뭐가 있다고? 대항력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대항력이 뭐라고?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채권은 계약 맺은 사람한테만 자기 권리를 뭐 하는데? 주장하는데, 계약 맺은 사람 이외의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뭐 하기 위해서는?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대항력이다. 이해됐죠? 그러면 자 보자니까. 자,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환매권을 남한테 뭐 할 수도 있어요? 이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부기 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등기 아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등기에 가지를 붙일 수 있지만 부기 등기에 또 가지를 붙여. 왜? 이걸 이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2-1번이라는 부기 등기에 뭐예요? -1번이라는 가지번을 또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부기의 부기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부기 등기는 어디에도 붙일 수 있고 주등기에도 붙일 수 있고 어디에도 부기 등기에도 붙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언제나 부기 등기하는 것 중에 시험 문제 중요한 거 여기 그러면 책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시험 문제 답으로 줄곧 나오는 거 이제 그걸 먼저 오늘은 보자니.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 요거는 이제 넘겨보시면 번호가 23번이 있어요. 등기 형식이라고 돼 있어요. 등기 형식이 돼 있습니다. 형식 써 있죠? 등기 형식. 그 다음에 그 밑에 제 카페가 있죠? 제 카페 주소가 밑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칠판에 필기하는 거 있죠, 이거? 제 카페 들어가서 저기 있죠? 뭐, 공시법 자료실 가보면, 자료실 가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필기한 게 다 이렇게 필기하는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필기하기 귀찮으신 분은 제 카페 들어가서 뽑아보시면 돼요. 거기 노트가 있으니까. 뽑아보시면 되고, 뽑아보시면 되고, 본인이 필기 잘하시면 본인이 하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제 카페 주소입니다. 근데 거기 등업 신청하셔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 그거 안 해놨더니, 옛날에 별개별 많습니다. 뭐 옛날에 어떤 전화 오더니, 외로워요. 뭐 이런 전화도 오고, 그래서 무슨, 파보 이렇게 스팸 메일 오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안 돼. 여기 무슨 학원이다. 이렇게 등업을 신청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제 등업하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무슨 등기 나와요? 부기 등기 나오고 써있죠? 부기 등기. 여기 카페 주소 위에 부기 등기 있죠? 부기 등기 써있죠? 거기 부기 등기 읽어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으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써있죠? 이제 그게 보게 되면 그 등표가 뭐냐면 등기명인의 밑에 등기명인의 표시명이 보이죠? 등기명. 그 다음에 질자가 권리질자고 한자가 한매특이하게 보이죠? 이제 그걸 보자니까. 그걸 이제 외워야 된다니.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언제나 부기 등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등기 뭐라고?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에요. 등기 명인의 뭐라고? 표시 변경 등기가 있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있어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입니다. 그럼 아까 여기 봤지만 어디에서? 서울에서 어디로? 파주리에서 왔죠? 그래서 이렇게 부기 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명인의 표시 변경에 이게. 자, 그 다음에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질권. 도대체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게 권리질권.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대체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이해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을한테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에 의해서 빌린 돈을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듣게 될 거예요. 피담보 채권. 왜 그러냐면 이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죠. 내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너 나한테 뭐예요?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죠? 요구하죠? 그럼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채권입니다. 근데 그냥 담보 채권하는 게 아니라 이 담보물에 입혀져 있는 채권이니까 이 PP자라고 이렇게 P자를 앞에 써요. P자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갑자기 한문이냐? 뭐라고 이게? 피담보 채권이라니. 피담보 채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피담보. 뭐에 입혀져 있는? 담보물에 입혀져 있는 뭐라고? 채권이다. 특히 뭐예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서 생긴 돈을 피담보 채권 얘기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뭐예요?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자, 금반지가 있어요. 그 을한테 뭐예요? 이건 동산이죠? 전당포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질권이라고 얘기해요. 질권이라고. 자, 뭐라고 한다고? 질권이란다.
이거 제가 정한 거예요? 법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법이 질권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왜 질권인지 막 생각이 들어가죠? 그러면 조상님이 내후년에 이거 내년도 아니야. 내후년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금반지 맡기면 뭐라고? 질권. 부동산 맡기면 뭐라고? 저당권.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해서 특허권도 하나의 권리죠. 특허권도 권리죠, 그거. 특허권이 있는데 옛날에는 권리질권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발명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발명한 걸 못 만들어. 근데 항상 또 그 틈을 또 누가 이용하냐면 대기업에 무슨 상무가 딱 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 돈 없지? 딱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거 팔으라는 얘기예요. 할 수 없이 자기가 개발한 걸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자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뭐예요? 권리 있죠? 권리. 하여튼 채권이든 뭐예요? 특허권이든 무슨 하여튼 몸체가 없는 그런 권리들을 뭐예요? 질권 모양으로 모아갖고 이거 담보로 제공하고 뭐예요? 돈을 빌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권리질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게 아니라 등기법에 뭐예요? 등기법에 딱 한계가 있다니까, 한계가. 뭐가? 이 권리질권이라는 게 딱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그거 딱 등기법에 있는 거예요. 딴 데 말고 등기법에. 딴 데도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현재 소유권자가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김재동이 현재 소유권자입니다. 자, 을구에 보니까 1번에서 뭐가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저당권 설정되죠? 자, 채권액이 뭐예요? 채권액이 7천만 원이다 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채무자 있어, 채무자. 그러면 김재동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은 뭐예요? 돈은 다른 사람이 이경구가 빌려갈 수 있어요, 이경구가. 그러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곳은 김재동이고 돈을 빌린 사람은 이경규죠?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냐면 물건으로 보증서 따해서 뭐라고? 물상보증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김재동이 담보로 제공하고 누가 빌려갔어요? 김재동이 빌려갔죠? 김재동이가 채무자 빌려갔다. 자, 그 다음에 변제기가 언제 하냐면 돈을 언제 갚아야 되냐면 변제기가 2016년 뭐예요? 자, 1월 19일이다. 뭐 며칠 있으면 1월 19일이죠? 이제 예컨대 권리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김영철입니다. 김영철입니다. 자, 김영철의 주민등록번호가 주소가 있어요. 그러면 변제기가 이제 1월 19일이니까 김영철이 제동이한테 얘기합니다. 제동아, 1월 19일이 얼마 안 남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김영철은 저당권자니까 이거 바로 이게 물권자예요, 물권자. 네, 물권자다. 근데 변제기가 돌아오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죠. 김영철이 갑한테 요구합니다. 뭘 갚으라고 이제 돈 갚으라고 요구하겠죠. 그러면 이 김영철이가 변제기가 돌아오니까 이 제동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있겠죠. 그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물권자죠, 저당권자인데, 그죠? 근데 변제기가 돌아오니까 얘는 얘한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그렇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뭐예요? 채권이라니까. 뭐라고? 채권. 그러니까 앞으로 모르면 그냥 채권이라 그러세요. 뭐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다 뭐라고? 그게 채권이라니까. 그럼 얘 채권자라는 얘기죠. 채권자라는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할 게 이제 민법을 뭐 하면서 공부하면서 좀 이해해 줄 게 있어요. 이건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이해되는데 우리가 지금 등기법에서 물권 배우는 게 5개라 그랬죠? 뭐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자, 그러면 이 2가지는 주된 권리예요. 요 3가지는 종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 그러면 절대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소유권이야. 얘는 종이야. 그리고 얘는 소유권하고 붙어 다니니까 이 주를 빼고 종이라고 하는 이 지역권만 이전 등기는 절대 못해요. 올해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무슨 등기는 안 된다고? 지역권 이전 등기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유권에 붙어있는 종된 권리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외울 게 뭐냐면 이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전세금을 주고 남이 건물을 토지를 이용하는 거야.
이 저당권은 돈 빌린 거야. 항상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뭐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있어요. 이거 채권이 주된 권리예요. 그럼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뭐 달라고? 전세금 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채권이 주된 권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꼭 기억할 사항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이 채권과 분리해서 이 종된 권리니까 종이 주인과 분리해서 도망가지 못하죠? 우리가 무슨 추노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 노비 조치로 다니잖아, 지금. 주인한테 도망가면 그 죽잖아,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종된 권리가 어떻게 주된 권리를 빼고 가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이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반대로. 이 주인은 종을 띄워놓고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채권은 종된 권리와 분리해서 마음대로 뭐가 가능해, 이건. 그건 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안 된다고? 종된 권리가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할 때 저당권을 이전하려면 항상 신청서에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이전하는 것이다 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관이 그걸 보고 확인한다. 이거 같이 이전하는 거구나.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리처분하면 안 돼요. 근데 채권은 분리처분 된다 그랬죠. 이건 주된 권리니까. 그거 잘 보자니까. 그러면 이 김영철이 제동이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이 채권을 남한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당권 이전하면 뭐와 같이 하지만 채권하고 같이 하지만 채권은 이 물건하고 분리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병한테 뭐예요? 돈 빌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병은 영철한테 돈 빌려주는 거죠? 그 2등기 아래에 뭐라고 이거? 1-1번에서 1번 저당권에 뭐예요? 붙여져 있는 뭐라고? 질권. 이게 바로 권리질권이에요. 저당권, 저당권 권리질권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라고 이거? 이 권리질권 하면 언제나 뭐로 한다고? 부기등기한다. 그걸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권리질권은 언제나 뭐로 하는 거라고? 부기등기한다. 그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환매 특약 등기 있죠? 뭐가 있다고? 환매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사항은 내가 등기부를 봤는데 뭐가 써 있으면 특약, 약정 그런 단어가 보이죠? 무조건 부기등기야. 예외 없어요. 그냥 무조건 특약, 약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부기등기 1-1번, 2-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자, 이경규가 김구라의 순위를 이어봤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할 때는, 이전할 때는 다 뭐로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부기등기예요. 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생각해보세요. 저당권을 이전하든 지상권 이전하든 이전받는 사람은 그 권리를 그대로 갖고 싶어 하죠? 순위를.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자, 우리가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뭐가 있는데 5가지 중에 뭐예요? 저당권. 자,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무슨 등기는 이전 등기 안 된다고? 지역은 안 된다 그랬죠? 대표적인 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저세상이에요, 저세상. 저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축구 잘하는 애 중에서 영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표.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축구 해설에서 쪽집기 시간 잘 맞추죠, 여기 또, 희한하게. 하여튼, 영표가 아니라 등표라고 생각합니다. 등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등표가 뭐가 생겼어요? 질환이 생겼어. 아팠어요. 아파갖고 이제 죽는 거예요.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떠났다고. 우리가 사람 죽으면 부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부고. 부고를 북이라고 생각하고 뭐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북이하라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북이하라. 이제 그렇게 외우자니, 그렇게. 그렇게 외웁니다. 등기명인의 표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중에 227쪽에도 222쪽 있죠? 거기도 또 있어요. 뒤에 또 있는데, 거기다 27쪽이라 하나 써놓으세요. 여기 지금 27쪽이라 하나 써놓으세요. 여기 지금 방금 배운 게 27쪽이니까, 그거 하나 더 써놓으세요. 27쪽이라. 그래서 꼭 이거 외웁니다. 다시 따라해주세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 부기하라. 그거 외웁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